2차 방정식이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한다 그랬어요? 이 2차식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의 개수를 가지고 판별식을 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 쓰인 2차식을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는 건 예를 들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있는 함수가 x축과의 교점, x축 교점이라고 하면 y가 뭐가 될 때니까? y가 얼마가 될 때야 x축? 0. 0! 그렇지. 즉 이 해당하는 2차식이 0이다. 이걸 계산해서 생기는 x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거니까 결국은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라 그랬잖아. 네. 따라서 판별식을 해서 0보다 큰지 0과 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10-1 보시면 포물선 두 개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두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그럼 봐봐. 이렇게 될 때는 교점이 두 개야. 는 0이 된다. 그럼 교점이 한 개야. 0보다 작다. 그럼 교점이 없어. 0개야. 그럼 봐봐요. 10-1의 1번 x축과 만난다. x축과 만난다는 교점이 몇 개일 수도 있고 몇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한두 개.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근데 포물선이니까 두 개 아니에요? 아니지. 그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게 두 개도 되고 한 개도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따라서 d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다.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만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교점이 생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개든 하나든.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두 개의 포물선에 대해서 판별식을 해보시면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은 k-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k 얘가 0 이상이다 되고요. 이거 풀어보자. 자,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 이상. 그럼 얘는 k-9, k+-1은 0 이상. 자, 2차 함수가 2차식이 0보다 크다일 땐 어떻게 한다? 2차식이 0보다 크다일 땐 두 개. 두 개. 0으로 만드는 1과 9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사이에 넣거나 양쪽으로 벌려주거나. 0보다 클 때는 큰 것보단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 이건 그냥 공식처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뒤에 2차 부등식에 가도 똑같이 풀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두 번째 함수식에 대해서는 1차의 개수가 2k라서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짝수 판별식.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가 3개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3k가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0 이상. 그럼 k로 묶어서 k-3 0 이상. 그쵸?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2차식이고 0보다 크다니까 0이 되는 두 개 0과 3에 대해서 어떻게? 작자 큰 0보다 클 땐 작자 큰 그러면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거 그냥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면은 짝대기가 없어야 되는데. 네, 크다만 될 때는 짝대기 없어야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둘 다 x축과 만나야 되니까 그럼 이거 두 개를 공통 수직선에 그려서 표시하시면 되죠. 1 이하 9 이상 요거 하나랑
요게 한 세트고요. 0보다 작다랑 그 다음에 3 이상 요게 또 한 세트예요. 그러면 공통 범위는 어디? 0 이하 또는 9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0 이하 또는 9 이상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푸셔도 돼요. 오케이?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하나는 X축에 접하는데 하나는 X축에 접하지 않는다. 하나는 X축에 접하고 하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건 주어진 두 식 중에 하나는 판별식이 0이고 하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D1이 0이고 D2가 0보다 작은 경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D1과 D2를 이미 다 구해놨어요. 자, D1은 요거야. 요거. 그걸 정리한 게 이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까지 하면 K-9, K-1인데 얘가 0이래. 그럼 K는 9이거나 또는 1이다. 이렇게 되겠죠. D2는 인수분해하면 여기까지 나온대요. K에 K-3. 그런데 얘가 0보다 작다. 2차식이 0보다 작다일 때는 0으로 만드는 두 값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안 만나는 거니까 보시면 0과 3 이것도 수직선에 표시하시면 돼요. 0부터 3까지의 범위를 갖는 이런 애들이 있고 하나는 1이 되는 값이랑 하나는 9가 되는 값이 이렇게 있어.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뿐이에요? K가 1일 때. K가 1일 때죠. 맞아요? 맞아요? 네. 따라서 K는 1이다. 두 번째. 요번에는 D1이 0이었으니까 요번에는 D1이 0보다 작고 D2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D1은 K-9, K-1이 0보다 작다고 D2는 K에 K-3이 0이다가 되니까 얘는 2차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0으로 만드는 두 값인 1과 9의 사이에 K가 들어간다. 그 다음 얘는 0으로 만드는 두 값이 0과 3인데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이 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공통 범위를 찾아보시면 1부터 9까지 범위를 가지는 애가 있고 0의 값을 가지는 애와 3의 값을 가지는 애가 있는데 그럼 공통은 이거 하나뿐이죠. X가 3일 때, K가 3일 때 따라서 K는 3이다가 되어서 2번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거기서 각각 K는 1과 K는 3이 나오니까 결국 2번의 정답은 K가 1이거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됩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답은 충분히 보셨죠? 이제 쉬어도 되겠죠? 네. 자, 10-2는 뭐가 안 돼요? 2번이요. 2번이요. 다시 2번. 일단 이 10-2 같은 경우는 fx 2차 함수라고 줬고요. 두 점 여기를 지나다. 그럼 얘들아, 근데 지나는 점이 마침 어디 위에 점이에요? 그렇지. y값이 모두 0인 점이니까 x축 위의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로 볼록하다 라고 하였으니 대략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 경우는. 자, x가 -4일 때랑 그 다음에 x가 1일 때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 -4와 1의 중간 이 -1.5 정도? 여기 정도의 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꼭지점이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 그리고 여기가 5 x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봐봐요. fx는 -1의 두근의 합을 구하자. 자, 봐봐.
물론 지금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fx식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온전히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최고차항의 값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오케이? 이걸 가지고 이 정보 두 개를 가지고 함수식을 쓰면 결국 마이너스 4와 1이 들어가면 0이 되는 2차식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fx는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따로 놔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외에 정보가 없어서 더 이상 a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 다만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이긴 하겠지. 뭐 요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프 그리면 사실 끝나는 문제고요. 여기에서 1번 f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떤 y값? 마이너스 1이 되는 y값과 같아지는 점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자리가 여기쯤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네. 이때의 근이라고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x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x값. 이때 x값. 오케이? x값 알파 베타라고 해봐요. 쟤네들의 합은 어딜까요? 합이 얼마야? 어? 마이너스 3. 그렇죠. 왜냐하면 봐봐. 포물선의 특징은 이 축에 대해서 정확히 좌우가 대칭이죠. 네. 그죠? 이 좌우가 대칭이라는 특징은 어떤 게 되냐면 똑같은 y값을 가지는 애들은 무조건 중점이 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즉, 이 두 개의 평균이 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알파 베타의 합은 무조건 이것의 평균은 축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어려운 문제 같지만 사실 여기 안에서 이미 끝나는 문제예요. 자, 그냥 x가 아니고 3x인데요, 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함수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보다는 넣어서 계산하는 함수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는 함수가 f죠. 네. f는 언제 0이 나와요?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f는 0을 짝꿍으로 내보내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뭐일 때? 여기 때 나와 있잖아요. y가 언제 0이 나와요? 4랑 마이너스 4랑 네. 1일 때잖아요. 그러면 함수에 넣고 계산하는 이가 3x를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1 마이너스 4나 또는 1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f의 괄호 안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괄호에 들어가는 값이 일정한 값이 되면 항상 똑같은 결과를 만드는 거야. 규칙상자 같은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이해돼요? 그래서 괄호 안에 3x가 들어가 있으면 그 3x가 정해진 x값이 되면 그 x에 대한 짝꿍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f가 0이 나오게 하려면 무조건 마이너스 4나 1이 f에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f에 들어가 있는 3x를 마이너스 4나 1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근을 구해라 그러면 근은 미지수인 x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3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 하나랑 x는 3분의 1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오는 거죠. 돼요? 쉬운 거였네요. 되게 쉬운 거였네요. 그렇죠. 요 함수의 이런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의 껍데기가 있으면 사실 이 함수의 괄호 안에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생겼든
이 괄호 안이 일정한 값이 돼버리면 그 값의 결과로 나오는 애는 무조건 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결과를 만들고 싶으면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x값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나왔어요? 저건 선생님 계산한 건데요. 축을요? 아, 네. 네. 축은 항상 이렇게 동일한 y값을 가지는 두 값의 평균을 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4와 1의 평균을 내시면 둘의 합을 2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아니 10-3 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왜요? 이걸 못할 이유가 뭐예요? 10-3만 줄을 쳤어요. 뭐라고요? 이걸 왜 별표 쳤어요? 저 계산이 되긴 하는데 네. 값이 이상하게 나오네. 자, 10-3은 포물선, 즉 2차 함수예요. 우리가 2차 함수의 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한 애들을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포물선과 직선. 그죠? 그래서 포물선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포물선을 만들도록 주어지는 2차식과 그 다음에 직선의 식을 같다라고 해서 결국 교점의 개수 하는 거예요. 그죠? 포물선과 직선의 사이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접한다? 아니면 안 만난다?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건 결국 교점이 몇 개씩 있느냐를 묻는 거고요. 그래서 포물선과 직선을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얘네들이 같게 되는 걸 구하는 거잖아. 교점이라는 게. 그걸 한쪽으로 모아줘요. 그죠? 그래서 ax제곱 b-mx c-n은 0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풀어서 나오는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해의 개수 그리고 해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 결국은 판별식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나와서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고요. 판별식이 0이 나오면 교점이 1개 나오는데 이게 접해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접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포물선과 직선의 관계는 공식처럼 저게 다예요. 같다라고 놓고 한쪽으로 모아서 판별식. 같다라고 놓고 정리해서 판별식. 이게 답니다. 그러면 주어진 직선과 포물선에 대해서도 2x제곱 마이너스 3x와 mx-1을 같다라고 놓고 이제 한쪽으로 모아서 판별식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쪽으로 모아볼게요. 얘를 넘기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x 플러스 2는 여기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식이 접하도록 됐으면 좋겠으면 얘네들이 같아지는 교점이 1개. 그지? 그래서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정리한 식의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자, 원래 마이너스 전체에 m 플러스 3을 제곱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어차피 제곱해서. 그래서 따로 안 쓰는 거예요. 원래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전체 제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2, 8, 2, 16. 얘가 0이다. 물론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푸실 수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풀면 좀 쉽게 풀릴까요? 합차. 그렇지. 16을 이렇게 4의 제곱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m 플러스 3이랑 플러스 4를 한번 하시고요. m 플러스 3이랑 4의 마이너스를 한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m 플러스 7, m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7,1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2번.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작자 큰큰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식이 0보다 크면 작자 큰큰인 거예요. 2차식이. 그때 2차식은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거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 아까 여기서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하면 요거니까 이거 한 번에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데 그 판별식을 정리한 게 n 플러스 7, n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2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0보다 크면 작자 큰큰인 거야. 그럼 0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7과 1이니까 여기서 작자 큰큰 해서 m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2번이고. 자, 3번은 안 만난다. 교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면 되고 그러면 n 플러스 7, n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2차 방정식이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만드는 두 값 사이에 그럼 마이너스 7과 1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한 세트로 마이너스 7과 1을 기준으로 해서 둘이 된다, 뭐 그거보다 작거나 크다 이런 조건의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우리 공부한 걸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떼끼떼끼. 그런데 넘어가서 10-4, 10-5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인정. 요거는 좀 어떻게 내가 왜냐면 좀 응용이거든요. 자, 10-4와 10-5는 사실 10-3 이 포물선과 직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접한다라는 조건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를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때 직선식이 얘처럼 주어져 있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0-4 10-4와 10-5도 결국은 이 포물선과 직선의 관계여서 이 관계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포물선 y는 2x제곱에 접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보 직선 y는 4x 플러스 1에 평행하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생겨요? y는 4x 플러스 1에 평행한 직선. 평행한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울기 같고 뭐? 아니죠. 기울기 같고 y절편이 달라요. 그렇죠. 해도 없죠. 만나지 않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4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y절편은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직선의 b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쓰냐? 2x제곱이 되는 포물선과 접한다. 이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가 되는 거지. 포물선과 직선의 관계에서 접하게 되려면 둘을 이렇게 갖다라고 놓고 모았을 때 교점이 1개. 판별식이 0. 그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포물선 2x제곱이랑 얘랑 접하는 직선을 이렇게 갖다라고 놓고 한쪽에 모아주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는 0이다가 되는데 이것의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된다? 0. 0! 그렇지. 왜? 접하니까. 그쵸? 따라서 얘 판별식을 하시면 0이 나와야 된다. 1차의 개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해볼게요. 짝수 판별식 하시면 마이너스 4의 절반 마이너스 2를 제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2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다. 그럼 다 있죠. 4 플러스 2b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따라서 구한 b의 값을 내가 정해놓은 식에 넣어주시면 y는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렇네요. 네, 그렇죠. 별거 없어요.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유가 직선에 대한 조건이 좀 뭐지? 이건 직선을 어떻게 뭐 하라는 거지? 싶어서 그래요. 자, 가볼게요.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여기 위의 점, 이 포물선이 위에 있는 위의 점 1,0에서 접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포물선은 이렇게 대략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 되는 그리고 여기는 마일, 왜 1이 되는 이런 포물선이거든요. 근데 1,0이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접하는 접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런 접선이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직선도 어느 점을 지나요? 1,0. 그렇지. 여기에서 접한다는 건 얘가 두 개가 모두 같이 만나는 접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 이 직선도 1,0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 한 가지를 이제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직선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알려주잖아요. 지나는 점을 알려주면 우린 여기다가 직선의 기울기만, 물론 얼마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기울기가 되는 걸 임의의 문자로 붙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직선이 지나는 점과, 왜냐면 이렇게 직선이 지나는 점과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직선식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포물선과의 직선의 이런 접한다라는 관계를 식으로 만들어서 풀기 위해서는 포물선식, 직선식 갖다라고 놓고 판별식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무조건 직선식이 필요해. 그러면 직선의 식을 이 조건의 직선식을 무조건 식으로 표현해야 이 다음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알려줬을 때 여기에 기울기만 미지수로 해서 붙여주면 직선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직선식, 이거 너희들 배웠는데 중2 과정에서 배웠겠죠? 자, y 마이너스 지나는 y의 좌표는 m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지나는 점의 x좌표, y좌표 각각 빼고 어차피 기울기는 x에 곱해줘야 되니까 요 x항 있는 쪽에 기울기를 곱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럼 여기서 어차피 0은 빼나만 하니까 정리하면 y는 mx-m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은 이제 저렇게 m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이다가 되는 거고요. 이것과 문제에서 알려준 2차 함수의 식이 접한다라고 하였으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m으로 표현한 이 직선식과 같다라고 하고 여기서 판별식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한쪽으로 모아서, 근데 이번엔 2차 항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는 0이다.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시면 여기서 판별식을 쓰시면 m의 제곱 마이너스 4m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 꺼내서 묶으면 4m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는 0.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완제. 완제! 그렇지. 그래서 m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0이다가 되어서 m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어렵네요. 따라서 구하니 m의 값을 이 직선식에 넣어주면 되니까 우리가 찾는 y의 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유제 중에 지금 4번. 뭐 4번은 사실은 조금 평행이니까 기울기가 4가 되고 모르는 거 y절편만 저렇게 미지수로 놓고 하면 되는구나. 요거까지 괜찮은데 5번은 조금 사실 어렵죠. 네. 5번은 요 내용까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요게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내용
어떤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알려주고 그 직선에 대한 정보를 마무리해야 될 때는 보통 저렇게 지나는 점에 기울기를 미지수로 해서 붙여준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직선의 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을 적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됐죠? 네. 그러고 나면 10-6은 좀 더 어려워요. 맞아요. 10-6은 사실 직선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직선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시원하네요. 더워요? 아니요. 안 덥죠? 오늘은? 네, 오늘은 날이 좀 산들산들해서 그래요. 추워? 밤. 아, 오늘은 용케 패딩 안 입고 왔네. 밤에 추운데. 아이고 힘들어라. 잠깐 쉬었다 합시다. 우리 애기들은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밀어주세요. 알아요. 일주일 미뤘어요. 네, 너는 보통은 6월 며칠이지? 3일. 4일? 3일? 3일. 3일 네. 아니에요? 저희 5개월 방학이에요. 이제 방학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다. 너무 길다. 계약이 될까? 너무 이젠 좀 정말 여기서 한 번 더 미뤄지면 이제 1학기는 그냥 없다. 그나마 6월 4일에 계약을 하면 그나마 최소한 네 뭔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더 미뤄지면 1학기는 그냥 홈스쿨링으로 끝나지 않을까 근데 싶네요. 온라인 계약을 해가지고 9월 학기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 계약을 했으니까 9월 학기 그렇겠죠?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아. 그렇죠. 왜냐면 9월 학기제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입시를 다 겨울에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9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 하반기가 아예 입시가 나눠져 있어서 9월에도 입시를 해서 입학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입시가 다 겨울에만 있잖아. 그래서 사실상 일단 쉽진 않죠. 이번 고3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3들이 제일 고생이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거 공부 안 해. 응? 아니, 이미 다 해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 자, 아무튼 자 그러면 10-6 가봅시다. 10-6은 공통 접선. 자, 얘들아. 네. 접선이라고 하는 건 다 직선이에요. 네. 선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접선이라고 하는 건 다 직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결국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앞에 10-4나 5번은 그래도 그 직선의 성질을 조금은 알려줬잖아. 뭐 4번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줬고 5번은 지나는 점을 알려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랑 어디에 접하는 직선이다 하고 이 직선이 접하게 되는 포물선만 알려줬지 이렇게 포물선만 알려줬지 직선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안 주죠. 근데 포물선이랑 직선이 접한다 이런 거 하려면 결국 교점 개수가 하나니까 판별식 뭐 이거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식을 알아야 돼. 근데 식을 하나도 모르잖아. 어떻게 해요? 미지수표요. 그렇죠. 하나도 몰라. 근데 나는 식을 써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직선의 식을 그냥 다 미지수로 해서 쓰시면 돼요. 직선식을 쓸 때 가장 기본은 요거죠. 이렇게 y는 1차식. 그래서 뭐 이 직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그 정보를 반영해서 쓰시면 되고 내가 직선식을 써야 되는데 전혀 정보가 없다면 그냥 몽땅 다 미지수 이용해서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둘의 공통 접선을 이게 공통 접선이다 라고 놓고 그러면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하는 거니까 포물선과 직선 같다라고 놓고 정리해서 판별식 하면 0이다 를 얘랑도 하고 얘랑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
두 개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봅시다. 2x제곱은 mx 플러스 n이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이다 가 되고, 여기서 판별식을 하시면 m제곱 마이너스 4i 요거 그래서 플러스 8n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다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1은 mx 플러스 n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 마이너스 n은 0이다가 되고요. 여기서 판별식을 하시면 m제곱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n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좋겠어요? 여기와 여기에 공통이 m제곱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치? 네. 이게 m제곱, m제곱. 그래서 이 식을 m제곱은 마이너스 8n이다 라고 정리한 다음에 여기 m제곱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8n 뒤에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n는 0이다가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넘기면 마이너스 4는 4n이니까 n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m제곱은 8이다가 나와요. 그러면 m이 될 수 있는 값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렇지. 여기에 루트를 씌우고 풀마가 되잖아요. 맞죠? 네. 따라서 m은 풀마 2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m이 플러스 1일 때 n은 m이 어떻게 되든 마이너스 1 한 가지로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y는 2루트 2 x 마이너스 1 하나랑 m이 마이너스가 될 때 마이너스 2루트 2 x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되는 거죠. 됩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7은 직선식 두 개를 줬고 포물선을 하나 줬는데 둘 다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거기 주어진 포물선을 직선 하나랑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하고 또 다른 직선이랑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해서 마지막 연립해서 A, B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17번은 앞에 과정들을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넘어가시면 10-8 오케이 10-8이 나와요. 어렵죠? 못해요. 47은 니네가 해보라고. 네? 포물선을 직선 두 개랑 하나씩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D 나오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1분만 시간을 주세요. 뭘? 이따가 해봐.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10-7은 여러분의 그 앞에 누적으로 해온 내용을 베이스로 우리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아, 예. 근데 10-8은 네 이제 조금 어려워요. 재환아 이거 너 10 잘 써야 돼. 오늘 선덕쌤이 보잖아. 그랬었잖아. 그랬어.